저기 이제 군무원 시험 그 보신 분들은요, 오늘이 이제 7월 26일입니다. 7월 26일이고, 지금 6시 한 반쯤 됐어요. 오늘 이제 수업이 이제 오전부터 오후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오늘 이제 오후로 이제 저녁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랑 이제 그 문제풀이 해설을 하는데, 이 문제풀이 해설은 잊지 마셔야 될 게, 오늘이 7월 26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촬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군무원 시험 보신 분들은 이거를 거의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보신다면 1번에서 25번 중에서 본인이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아마 보실 것 같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7월 26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오늘 이제 이 촬영을 해놓으면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내년 시험 있잖아요. 내년에 이제 국가직 지방직 이제 대비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이제 하신단 말이죠. 올해 2021년도에 지금 7월 26일이니까 뭐 공부를 하시다가 중간에 내가 한번 시험 문제 풀어보고 싶다 생각하셔가지고 군무원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프린트 해가지고 시간 재고 아마 풀어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문제 풀어보고 나서 나는 내년 시험 준비기 때문에 뭔가 문제풀이 해설을 듣고 싶은 거죠. 그분들은 아마 좀 자세하게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군무원 시험 뭐 보셨던 분들은 뭐 늘 뭐 제가 항상 뭐 수고하신 거니까 그거야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실 거고, 이 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암튼 내년 시험 대비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군무원 시험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어려운 건 공개된 문제가 작년 2020년에 처음 공개됐거든요. 근데 처음 공개됐을 때는 좀 황당한 문제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수사법 문제인데 약간 무리하게 낸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국어 순화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외래어 표기인데도 황당한 거. 그 다음에 오류 문제도 황당한 걸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2년차 되는 거거든요. 근데 2년차 만에 공개된 문제여서 그런지 문제가 정말 잘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정도가 만약에 국가직 지방직에서 이 정도만 나오면 점수는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서 충격적으로 어려운 게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끄트머리에 점수가 몇 점 나올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카페에 이제 올라온 글은 좀 잘 보신 분들이니까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야 뭐 잘 본 거고.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보고요, 이 문제가 진짜 괜찮다라고 느끼시면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들을지 모르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 국가직 지방직도 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항상 학생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공시는요 그때그때마다 좀 여러분 바뀌어요, 시험 문제가.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021년도까지는 전공 필수 때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2012년부터 시행됐던 사회랑 수학, 과학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학, 행정법도 선택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다시 2011년 버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전공 필수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럼 전공 필수로 돌아가면은 문제는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국어 공부하셨을 때 부탁드리고 싶은 건 2021년처럼 쉬운 거에 기준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 국가직 9급도 여러분 그래도 어렵진 않았어요. 학생들이 좀 못 봐서 그런 거지. 이유는 간단했잖아요. 국가직에서 많이 틀렸던 건 동동의 현대어 뜻풀이 문제 많이 틀렸고, 한자어 틀렸고, 어문규정 세문항 정도에서 많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군무원 정도의 시험을 이번에 좀 푸시면서, 군무원도 원래는 정말 쉬웠거든요, 비공개 때는.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군무원 정도의 시험 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녹화돼서 올라가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번에서 25번을 정주행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께서 1번에서 이제 25번을 풀면서 나는 이거 좀 뭐 설명 안 들어도 쉽게 풀 수 있어. 그건 넘어가도 돼요. 왜냐면은 이게 그대로 이제 올라가니까 뭐 1번 듣기 싫으면 조금만 앞으로 전진하면 2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봤을 때 아, 혼자 좀 풀기 힘들어. 또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지? 이쪽으로 제가 여러 방향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부탁하는 게 나은 게 학생분들은 처음에 이제 이게 문제풀이 들을 때 앞부분은 그래도 좀 집중을 하는데 뒤로 가면서 별로 이제 집중 안 하시니까 앞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해가 2021년이라는 거 7월 26일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몇 월 달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실력은 이거를 봤을 때 아, 이거 문제 괜찮고 나는 이 정도도 한두 문항 빼고는 다 맞힐 수 있어. 이런 실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준비가 좀 안 됐는데 이거 보고 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분발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1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1번 문제는 평이한 문제입니다.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식의 문제는요. 한글 맞춤법 57항인데 한글 맞춤법 57항은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1번 문제 틀렸으면 아, 나는 이거 어디서 배워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학생분들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공부를 하실 때 이거 어디서 배우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글 맞춤법 어디다 몇 항이다 이런 말씀 다 드릴 테니까 그거나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한글 맞춤법 어디에 있다고요? 57항에 가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표기는 여러분 다른데 발음이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름이 있고 뭐 가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얘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 2번으로 바로 보여요. 이거는 절대 틀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글 맞춤법에서 네 로라 하다는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네 로라 하다인데 표기를 네 노라 하다로 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거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 편법으로 제가 외우라고 하거든요. 로라 그러면 로라는 여친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원래 이거는 나이로다의 준말인데 나이로다의 준말을 어떻게 여러분 네로라 하다라고 외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지 말고 편법으로 재밌게 몇 개 외우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로라가 누구야 그러면 여친이야 여친. 여친인데 한국에서 제일 여러분 부잣집의 딸이에요. 야,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그 여친이 나의 여친이야. 그래서 내 로라 하다 이렇게 외운 거예요. 이거는 저랑 하는 학생 그렇게 외우거든요. 그러면 뜻이 해결되잖아요. 로라가 뭐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집안의 딸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 그거는 제가 거꾸로 해야겠다. 그거는 주하고 아 나 미쳤나 봐. 부르주아. 그래서 여러분 부르주아는요. 돈 많은 집의 딸이고 그 여친이 나의 여친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주아가 아니라 부르주아. 이건 외래어에서 한 거고요. 그럼 이때 로라는 어떻게 외웠죠? 한국에서 미모가 가장 뛰어난 여친이에요. 그 여친이 나의 여친이거든. 그래서 내 로라 하라면 아 로라가 뭐라고? 아 한국에서 미모가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미모다 해서 내 로라 하다는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 내 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얘기는 어떤 분야를 대표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야 나는 그렇게 유치하게 안 외울 거야. 그러면 너 잘났어. 그러니까 토달지 말고 내 로라 하다는 그렇게 외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야 너 김병태 보니까 너 되게 불친절하게 수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시면 안 되지. 이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1번 있지 않습니까? 가름 같은 경우는 뭘 조심하라 했냐면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제일 어려운 건 얘예요. 여기 를을 쓴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름하다는 발음은 가름이 되는데 제가 쓴 것 중에 얘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험 문제는 뭐가 어렵냐면 이 표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목적격 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으로 인사말을 가름합니다. 이렇게 쓰는 얘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앞으로도요 국가직 지방직 할 때 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에 목적격 조사 을을 써서 가름하다가 교체 대체하다니까 목적어를 취해야 되니까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필수적 부사어로 의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사말을 가름합니다 할 때 인사말이 쇼스는 인사말이 틀리고 인사말이 맞다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요 나중에 이제 다운받으셔가지고 1번에서 25번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께서 낙서를 하지 마시고 깨끗한 걸 보시고 이거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느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은요. 이것으로 치사를요. 인사말을 대신에 치사로 바꾼 거고요. 이것으로 치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는데 얘도 앞으로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로다 하다는 뭐가 된다? 아, 외우기 힘든데 나이로다의 준말인데 그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 안 나냐면 학생분들께서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 수업 자체가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예를 쓰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은요. 터무니없이 이상한 예를 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로라가 한국을 대표할 만한 미인이다 이런 거 얼마나 유치합니까? 남들이 들으면 여러분 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때 내 로라하다, 내 로다하다 하고 뜻은 어떠한 분야를 대표하다 이렇게 외우시고 나중에 외래어 표기법 할 때 주어를 외우시고 주어는 가장 뭐라고 돈 많은 집의 딸이다 해서 부르주아, 주어를 부르다 해서 부르주아 외워놓으면 시험 문제주는 부르주아로 나와요. 부르주아가 아니라 부르주아라 이거죠. 이것도 같이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얘는 시험의 1순위죠. 걷잡다가 있고 걷잡다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왜 출제를 많이 하느냐 보면 얘는 음절의 끝소리에 된소리 대기가 되니까 걷잡다로 발음되죠. 그럼 여기는 똑같아요. 표기는 이렇게 써도 걷잡다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표기는 다른데 발음은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때 얘는 디귿이고 여기는 티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걷잡다 할 때 티읕 하면은 겉을 연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겉을 연상하셔서 대충 헤아리다 하면 걷잡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걷잡다는 대충 헤아리다예요. 그래서 걷잡아 3일 걸릴 일 이럴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헤아려서 3일 걸릴 일 할 때는 티읕스는 걷잡다를 쓰고요. 이때 걷잡다는 붙들어 잡다인데 이 붙들어 잡다는 잘 나오죠. 걷잡을 수 없는 불길 할 때는 디귿스는 걷잡다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은 맞고요. 이미 정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실은요. 만약에 내 로라 하다가 정답인 거를 아니까 4번은 그냥 안 보고 지나친 거지 실은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부딪다에 히를 쓸 때와 치를 쓰다 할 때 이거 여러분 시험에 만약에 2번이 내 로라 하다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내 로라 하다인데 노라니까 학생들이 2번하고 나왔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본 사람들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시험을 이미 군무원을 보신 분들은요 이런 문제풀이 해설을 합격을 한다면 자세히 안 듣죠.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7월 26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러분께서 11월에 들을지 2022년 내년 뭐 1월에 들을지 2월에 들을지 모르지만 언젠간 여러분 군무원 9급을 풀게 될 거거든요. 그때 풀게 됐을 땐 여러분께서는 국가직과 지방직 대비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정답 2번만 동그라미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도 다 나오니까 같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4번은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 목적격 조사 을이 붙잖아요. 뭘 기억하시라 했냐면 부딪다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부딪히다를 쓰잖아요. 요 치가 있고요. 여기가 여기 히를 쓰는데 얘가 발음이 부딪히다고요. 여긴 부딪히다예요.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랑 이거 구별할 때 뭐로 구별하라 그랬냐면 부딪다의 강세 부딪히다는 얘가 자동사랑 타동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딪히다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다 써요. 근데 부딪다에 피동 히를 쓰게 되면 얘는 자동사로만 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에 목적어가 나오게 되면 고민하지 마시고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찾는 게 타동사잖아요. 이럴 땐 부딪히다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 문제 깔끔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답 2번으로 하고요. 여러분 4번
이거 문제 풀 때 그렇게 푸셔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부딪다가 자타동사로 다 쓸 때 강세의 여러 전미사 치가 들어오면 자동사 타동사로 다 쓰고 부딪다에 피동의 히를 쓰면 자동사니까 시험 문제는 목적어를 준다고요. 나와 눈길을 이렇게 나오면 이게 목적어니까 그럴 땐 겁먹지 마시고 치만 가등하다 타동사니까 이렇게 문제 풀면 오차가 전혀 없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1번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2번 문제는요, 띄어쓰기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띄어쓰기 규정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겁먹지 마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띄어쓰기 그러면 위치 알려드릴게요. 아까 1번 문제는 한글 맞춤법 57항이면요.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41항에서 여러분 50항까지가 띄어쓰기예요. 그래서 공생분들 중에 황당한 게 뭐냐면 띄어쓰기가 한글 맞춤법 41항에서 50항에 있는지도 모르는 공시생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이 내면으로 2018년도에 바뀌면서 문학과 비문학의 비중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문법과 어문 규정의 비중이 약해졌거든요. 약해졌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는 한글 맞춤법에서 거의 다 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 맞춤법은 분명히 여러분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좀 이따 문제 풀면은 한글 맞춤법 문제가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에서 뭘 낸 거냐 했을 때 여러분 겁먹으면 안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잘하는 분들은요 이미 답이 4번인 거 알아요. 왜 4번인 거 아냐면 여러분 보조사 41항은 조사 파트인데 조사는요 격조사는 띄어쓰기 문제 안 내죠.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문제 왜 자세히 해설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여러분 이 공무원 시험 해설 이거 할 때 시간을 많이 줬어요. 이게 많이 줬다는 뜻이 뭐냐면 강의실 하나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촬영하시는 분도 여기서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시간을 많이 줬던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방직 여러분 국가직 대비라고 생각하면 이거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은 자세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분들 중에 나 2번 알아, 나 답 4번인 거 알아면 여러분 그거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선지가 1번, 2번, 3번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4번은 알아. 그러니까 겁먹지 마요. 그러면은 보조사는 어떻게 외우라 그러냐면 보통 제가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은는 도만, 그 다음에 부터, 조차까지, 그 다음에 요 마저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그 다음 여기를 하는 거죠. 커녕, 치고, 그래, 나, 야 이런 게 있어요. 더 자기가 잘해 그러면 뭐가 있어요? 라도, 깨나, 남아, 따라, 마다가 있고요. 시험에 1순위 밖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밖에가 나왔을 때 항상 내는 거 있잖아요. 나는 띄어쓰고 참을 띄어쓰고 수밖에 없다 할 때 여러분 얘는 뭐예요? 보조사로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의 뜻이고 부정어랑 결합되고 이렇게 붙여 쓴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출제한 거는요. 왜 4번인 거 아냐면 여기 있는 보조사 는이랑 커녕이랑 보조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돕기는 커녕 할 때 저기를 붙여 쓰는 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2번에다가 공을 들이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어디가 기가 막히냐 그러면 여러분 1번과 3번을 잘 잡으셔야 돼요. 특히 1번은 기가 막히게 잘 낸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르는 척하고 할 때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척하고에다 밑줄을 긋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보조동사가 떠올라야 돼요. 그럼 저 모르느니 본동사고 저기는 척하고는 뭐야? 보조동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띄어쓰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건 이쪽이 기가 막히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저기 만도하다 할 때 이거 제가 지워드릴게요. 제가 항상 만하다를 했을 때 뭐 하나 외우라 그랬냐면 그 일은 할만하다 그러면요. 요때 만하다가 뭐냐면 이게 보조 형용사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할은요. 이게 바로 본동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척하다와 만하다가 척하다는 보조동사고요. 여기는 만하다는 보조 형용사인 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 여기가 원칙인데요. 허용 표기하면 그 일은 할만하다 이렇게 얘는 허용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여기는 만하다 사이에다가 보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다 띄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그 띄어 쓰고 일은 띄어 쓰고 할 띄어 쓰고 만도 여기다가 제 노란색으로 쓸게요. 만도 띄어 쓰고 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1번 문제가 기가 막히게 잘 낸 거예요. 1번. 근데 이거 여러분 왜 안 어렵게 느끼셨죠? 1번은 내 로라 하다를 너무 많이 아시니까 어떻게 된다? 그냥 2번 하고 넘어갔고 2번 문제 푸실 때는 여러 능커녕은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은 혼나기는커녕 칭찬받았습니다 할 때 혼나기는커녕 할 때 능커녕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 공부하다가 뭘 자꾸만 착각하냐면 정말 많은 공생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왜 마지막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왜요? 합격생이라는 건 일단 뭐 국가직이면 5천 명 딱 이렇게 여러 뽑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아무리 잘하셔도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7만이 공부하는 공부법으로 절대 공부하지 마시랬잖아요. 대부분의 공생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는 기출을요 뭐 3회독하고 5회독 했대요. 제가 들으면 어이가 없는 게 아니 무슨 기출을 여러 2,000문항 넘는 거를 무슨 2회독 3회독을 해요. 그게 웃긴 게 뭐냐면 답만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게 걔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말이 그렇지 2,000문항을 자기가 저처럼 이렇게 문제풀이 해설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1회독, 2회독, 3회독이란 말을 기출에서 쓰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요? 아니 그거를 자기 혼자 몇 개 찍찍거려서 뭐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풀이 해설했을 때 답은 4번인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년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4번 정답 잡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1번이 저렇게 나중에 곳곳에 난도를 여러분 올려놓은 거구나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를 낸 건지 아실 겁니다. 저 몇 등 할 때 몇이 관형사거든요. 관형사인데 여러분 이거는 목역하라고요. 몇 등 할 때는 당연히 몇이 관형사고 등은 당연히 명사니까 띄어 쓰는데 이거 여러분 딱 보시면 이번에 지방직 문제가 떠올라야 돼요. 지방직에서 뭐 냈어요? 몇 년 할 때 몇이 관형사죠? 이게 띄어 쓰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몇 월하면 뭐야? 당연히 띄어 써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는 여러분 쓰면 안 된다는 거 냈잖아요. 이번에. 그거를 그냥 또 늘려서 낸 거예요. 그럼 몇 등 할 때는 당연히 몇 띄어 쓰고 등인데요. 이거를 이제 문제 푸시는 분은 저거 말고 얘를 기억해야 되겠구나. 얘는 뭐라고요? 이렇게 띄어 써도 안 되고요. 이렇게 붙여 써도 안 돼요. 이유가 뭐랬지? 이렇게 표기하면 발음이 몇일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며칠로 쓰기로 했는데 이번에 지방직 2021년 1번 문제가 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은 뭘 냈어요? 그러면 저 대를 낸 거죠. 근데 대 그러면 여러분 대가 의존명사로 사용되면 뜻 3개를 외우셔야 돼요. 곧장소, 이 방법, 경우인데요. 여러분이 제일 잘 하시는 곧장소는 여러분 늘 쓰세요. 가는 데 어디예요? 가는 띄어 쓰고 대. 사는 데가 어디예요? 사는 띄어 쓰고 대. 사는 곳, 사는 장소니까. 그러니까 대가 의존명사일 때는 곧장소. 두 번째가 뭐야? 일것인데 얘가 일것이죠. 읽는 대 그러면 읽는 것. 읽는 일이 3일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읽는 띄어 쓰고 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경우의 뜻은 여러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 그릇은 손님 대접하는 대나 쓴다 할 때 손님 대접하는 띄어 쓰고 대 이렇게 내는 거죠. 머리 아픈데 먹느냐 머리 아픈 띄어 쓰고 대 그걸 같이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2번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 때 우리 공단계에 계신 모든 선생님의 기출책 다 좋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여러분 내는 기출책 잘 봐보세요. 주제별로 돼 있잖아요. 그럼 한글 맞춤법이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1항부터 57항이 있으면 모든 여러분 선생님의 기출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글 맞춤법 문제를 한번 펼쳐보세요. 거의 300문항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300문항을 푸실 때 어떻게 푸셔야 된다고? 한글 맞춤법을 1항부터 57항까지 공부를 다 하세요. 다 하셨다가 나 이제 준비 다 됐어. 내가 여러분 57항까지 다 외웠고 문장보호까지 외웠다. 나 이제 뭐 한다? 기출문제 다 풀겠다 하면 그때 280문항을 엄청나게 정주행으로 쫙쫙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풀고 나면 띄어쓰기는요. 그중에서 한 80문항에서 100문항이 있습니다. 그 80에서 100문항을요. 계속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해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랬죠? 절대 여러분 그 표시를 하지 말랬잖아. 답 표시하시면 안 돼요. 그냥 눈으로 푸시면서 뭐로 하냐면 여러분이 다 해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언제 표시하는 거랬어요? 시험장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한 달 남겨놓고 국가직을 보고 국가직 말고 나 시험 안 봐 그러면 여러분 국가직만 보시는 분들은 한 달 남겨놓고 그때 마지막 이제 표시하시면서 막 써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가직까지는 눈으로 푸셨다가 지방직 대비하기 한 달 전부터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보셨던 걸 딱 펜을 들고 다 표시하는 거죠.
표시하세요. 표시하시면서 이제 막 고쳐보시면 절대 여러분 뭐야? 안 틀려요. 우리의 목표는 항상 100점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2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3번 이 문제 있잖아. 야, 대박인데? 여기서요. 지금 문제가 뭐가 됐냐면 3번 문제가 여기게요. 요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요게 끼어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예로 보시면 돼요. 3번은 얘입니다. 여러분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번에 시험에 매번 나오는 게 뭐야 그러면 한자성어랑 한자어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25문항 중에 군무원은 한자 문제가 몇 개 나왔냐면 정확하게 2개 나왔어요. 여기는 한자를 쓴 거고요. 뒤쪽에 가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비지땀,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비지땀 해가지고 합성어 파트 주고요.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왔어요? 사랑치 할 때 다 한글로 표기하고 다음 중 여러분 고유어로 표기하는 거로 알맞은 거 그것도 한자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자 문제를요. 한자를 쓰게 되면 이 문제가 눈에 띄니까 한자어 문제를 숨기는 거예요. 고유어를 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자 문제는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3번 같은 걸 딱 보면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3번 문제 나는 얘 못 풀어. 아니에요. 얘 굉장히 평이하게 된 거예요. 왜 평이한 거냐면 여기서 상감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잖아. 이런 한자는요. 안다라고 출제한 거 아니에요. 상감 얘는 상감 청자할 때도 쓰는 거고요. 출판에서 쓰는 말이 상감이 있거든요. 이 상감은요. 보통 사람은 못 읽어요. 그러니까 출제원께서 이 상감 때문에 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저 매목이라고 했을 때 저 매자는 여러분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냐면 제가 한자 수업 하든 여러분 뭘 할 때 쓰냐면 한글 맞춤법에서 여러분 기억나요? 묻다가 있으면 제가 묻다에다가 여러분 흑토자에다가 마을 이자를 쓰면 얘가 뭐야? 묻을 매자라 그랬잖아요. 묻을 매자. 그리고 여러분이 묻다가 뭐가 있다고요? 질문하다에 문이 있죠. 그러면서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얘는 땅에 묻다, 땅에 묻고, 땅에 묻어 그러니까 이렇게 매를 쓰는 이 글자는요. 이 매를 쓰는 묻다는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얘는 규칙 활용이고 이때 질문하다는 철수에게 묻다, 철수에게 묻고 철수에게 물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뭡니까? 디귿불규칙 활용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 매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한테 꼭 제가 쓰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장례식을 치를 때 매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면 장례식 장자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어려운 글자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장례식 장자면 이렇게 쓰는 거야. 묻을 매자. 흑토자에 마을 이자. 그럼 이게 묻어서 장례를 치르는 걸 매장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때 매를 아는 사람은요. 매목이라고 딱 했을 때 이게 이 매자가 뭐야? 묻을 매자다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출제하신 분은요. 이 상감이랑 매목에 관심이 없었다니까? 그러면 어떤 걸 냈어요? 그러면 딴 걸 낸 게 아니라 2번을 냈는데 이거를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서 이걸 안 읽고 요런 이음절의 단어를 보면요. 황당한 거죠. 이렇게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힌트를 준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보판을 보수판이라고 하잖아. 이게 결정적 힌트야. 그러면 여러분이 왜 이게 기억이 나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음절 한자어 할 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셨던 게 뭐냐면 봐보세요. 망양보례 하면 이제 기억 다 나잖아. 그럼 망양보례 그러면요. 망양이 양양자인데 양을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을 때요. 그거예요. 그럼 그때 보가 뭐예요? 여러분 오디자에다가 클포자를 쓰면 이게 고칠 보자를 했잖아. 그러면 망양 보례할 때 이게 뇌잖아. 뇌 그러면 뭐였어요? 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자 알아요. 이 글자가 뭐야? 고칠 보. 그러면 이때 얘가 들어가는 게 뭐야 그러면은 오디자에 클포자를 쓰면요. 여기에다가 뭐야? 닦을 숫자, 고칠 숫자 쓰면 이게 바로 뭐야? 보수하다거든. 그럼 여기서 보수판 또는 보판한다는 얘기는 얘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잖아요. 아니 이런 걸 시험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풀어야 아니라니까. 급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이 문제를 딱 보면요. 야 이거 되게 어렵다. 훼손 정도는 우리가 보통 이음절 한자어에서 외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매목이라던가 상감이라는 거 이음절 한자어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 출제원께서는 3번과 4번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한 거죠? 이거 보고 하라는 거였어요. 보충하다도 있지 보판 혹은 보수판이니까 여기서 빡 잡는 거야. 그래서 이때 보수판 뭔가
고치는 거, 그러면 아 맞다, 망양보레 보자가 고칠 보자인데 해서 그거로 보판 이렇게 끌고 나왔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보는요, 보호하다 할 때 쓰는 글자인데 얘는 지킬 보자예요. 그럼 얘는 고칠 보자고.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승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정말 시험장에 가서 이게 떠올라서 여러분 2번 맞췄다면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 중에서 국왕 한자 열심히 듣고 한자어를 따라오신 분들은요, 2번 정도는 여러분 풀었을 거라고 전 믿는 거예요. 보수판에서 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 저 보자가 지킬 보자가 아니라 아, 고칠 보자구나, 망양보레의 보자를 뜯어서 오면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2번 했으면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틀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음절 한자어를 포기하면 치명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직 안 늦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게 7월 26일이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8월까지는 문법 어문규정만 계속 하시고 완벽하게 끝내요. 한글 맞춤법만. 그리고 여러분 이제 9월 되면 아시잖아요. 비문학이랑 이제 여러 한자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은 뭐가 됩니까? 이제 문학 문제를 다 풀면 12월까지 완벽하게 4개 파트가 끝나고 1월부터는 요를 유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거를 7월 26일 날 오늘 촬영했을 때 내일 정도 업로드가 되면 7월 말에 듣는 분들은요, 제 말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음절짜리 한자를 포기하면은 도박이에요, 도박. 이거를 찍어서 맞힐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조금만 공부하시면요, 한자성어라도 잘 봐두시면 한자성어의 글자가 이음절로 이렇게 조합돼서 나오니까 그렇게 푸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이음절 한자를 다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번 문제를 맞힌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 거고, 일단 만약에 틀렸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마 다 틀리셨을 거예요. 여기는요 3번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요, 요게 있는 게 이게 4번과 이제 5번의 이제 문제인데요, 여기 3, 4번으로 잘못 났는데 여러분 PPT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말로 다 끝낼게요. 여기는요, 얘는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어디서 한 거야 그러면요, 기출문제 풀 때요, 사전이 여러분 사전 보는 방법 때문에 출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를 기억하라 그랬냐면, 이게 저기 고르다를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뭘 찾냐면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한글로 고르다를 치란 말이야. 그럼 고르다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요 일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원래 여러분이 표준국어 대사전으로 들어가면 작게 써요. 그럼 여기 고르다 1이 있죠. 그럼 여기 고르다 2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고르다 3이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쓸게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는 1번, 2번, 3번 이런 뜻이 뭐라 그랬죠? 얘네들끼리는요, 소리는 여러분 같은데 음이 다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1번, 2번, 3번 얘네들끼리의 관계는 동음 이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거 출제위원께서요, 이거를 냈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군무원을 이제 보시든 여러분 나중에 뭐 국가 지방직을 보시든 간에 여러분께서 공직자시잖아요. 공직자가 되실 분들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국어사전 보시는 방법을 아셔야지, 국어사전 보는 방법 모르시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1번, 2번, 3번은 동음 이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잘 봐요. 고르다 1은 동사 하나만 있어요. 아예 동사라고 줬죠. 그럼 여기가 지금 제가 동사 쓸게요. 여기도 동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뭔지 아시죠? 여기 동사 나왔을 때 여기 1 나오고 여기 2가 나오잖아. 그럼 이 두 개는요 다 이어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형용사라고 줬는데 얘네는 또다시 1이 있고요, 2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1과 2는요 다이어의 관계예요.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굉장히 평이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동사, 동사, 형용사를 줬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동사, 형용사 구별했을 때 형용사에는 현재와 관련된 어미를 못 붙여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쁘다가 예쁜다도 안 되고 푸르다가 푸른다도 안 되죠. 그래서 현재시의 선함할 어미도 못 붙이고 여러분 뭐도 못 붙입니까?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한 전서어미를 절대 못 붙여요. 그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문제 풀었을 때 야, 뭐 이러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 고르다의 골라가 나왔을 때 얘가 르브기칙 활용인 거 모르시는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4번 문제 있잖아. 4번 문제가 왜 평이한 거냐면 봐보세요. 1번, 2번, 3번은요
동음이어 관계라고 했죠. 그 다음 여러분 중에 1번, 2번, 3번이 르불규칙 활용이니까 불규칙 활용인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고르다 2와 고르다 3은 다이어지만 고르다 1은 다이어가 아니래. 그러면 고르다 2와 고르다 3이 왜 다이어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1번, 2번이 다이어 관계, 여기 1번, 2번이 다이어 관계니까 고르다 1은 다이어가 아니다 낸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1번, 2번, 3번을 잘 모르셨어요. 모르셨다 하더라도 답은 4번인 거 알 수 있었던 게 이에요. 모두 현재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때 현재 진행형.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현재 진행형 할 때 진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행을 나타내는 뭐가 있어요? 보조 동사가 있죠. 어아 가다에 가다, 어아 오다에 오다, 고 있다에 있다 있잖아요. 이런 거와 현재와 관련되는 걸 못 붙이는 게 여기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고르다 3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가 오답인 건데 이거 의외로 틀리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국가직과 지방직 보시는 분도 다시 기억하셔야 될 게 얘가 전에는 사전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경찰직에서는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를 여러분 만약에 깜빡하셨으면요. 4점이 눈앞에서 팍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군번은 25문항이니까 4점 100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됐을 텐데 이거 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빡 들어요. 왜요? 감 떨어지신 분들은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거 카페에도 글이 올라온 건데 여러분 중에 여기에서 고르다 1과 고르다 2가 이렇게 있을 때 시험 문제는 뭐냐면요. 고르다 2에서 1과 2를 해서 2를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사전 보는 방식이 뭐랬어요. 여기예요. 동사고 목적어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문제 틀린 분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서 사전 여기 밑줄 친 고르다가 사전 고르다의 이요 여기 얘기하는 건데 이 고르다 이의 조건은 목적어니까 목적격 조사 을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금방 문제 풀었어야 되거든. 쓱 보면 뭐가 돼요? 여러분 여기가 을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름하다도 타동사니까 이것으로 인사말을 가름합니다 할 때 이상한 게 뭐냐면 공시생 분들이요 영어를 배우실 때는 자동차 타동사 다 외우시고요 심지어 타동사 할 때 명사절을 목조로 취하는 타동사와 투부정사를 목조로 취하는 타동사와 동명사를 목조로 취하는 타동사 달달달 외우시거든요. 근데 황당한 게 우리나라의 타동사는 달달달 안 외우는데 아니 그걸 떠나서 타동사도 몰라요. 우리나라도 타동사 있죠.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적어를 취하면 타동사지. 그런데 우리는 왜 안 외워요? 한국어니까 목적어 넣을 수 있거든. 그러면 숨을 고르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얘가 답이 딱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학생분들 중에 그럼 1번은요. 울퉁불퉁한 곳을 흙으로 메워서 판판하게 골라 놓았다 할 때 여기는 흙으로 메워서 판판하게 골라 놓은 것도 여러 울퉁불퉁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돼야 돼요. 그럼 1번 아니면 3번인데 1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1번으로 가시면 얘잖아요.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니까 아까 여러분 보셨던 1번은 여기에 1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분들이 아까 숨을 고르다 했을 때 왜 여러 학생들이 헷갈리셨냐면 을을 찾으시면 답인 건데 여러분들 중에 얘를 읽다가 헷갈리셨나 봐.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는 건데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 말고도 다른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기타 줄 있죠. 줄을 고르다. 여러분 붓을 고르다 할 때도 얘를 쓰거든요.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는데 숨을 고르다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을 거라니까. 그럼 목적격 조사가 나오는 거 을이 들어간 걸 찾았다면 1번 아니면 3번이고 정답이 3번이다 하고 나왔으면은 안 틀렸을 텐데 이걸 찾느라고 막 헤맸으면 아마 고통이었을 거예요. 5번 문제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2번 여기 3번이죠. 3번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6번 문제는요. 학생분들께서 이게 문장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실은요. 이 글이 쉬운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이 문장 하나가 어디에 들어가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 푸실 때는요. 침착하게 풀면 돼. 침착하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 이거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학을 저랑 이제 수업하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문학을 할 때요. 뭘 공부를 할 때 대전제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문학을 나누는 게 전 세계적으로 뭐로 나눈다?
전 세계에서는 뭐로 나눠? 여러분 시 같은 경우는 서정 장르고 소설은 여러 서사 장르, 그 다음에 연극의 대부분은 뭐야? 희곡은요 극 장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사분법을 해서 교술 장르라는 것도 만든댔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냥 여러분 이게 문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분 많으세요. 저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는데 그건 왜 안 되냐면 요즘에 비문학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왜 언어학이랑 국어학이랑 이런 쪽에서 내용을 약간 어려운 걸 끌고 들어와요. 그거는요 글만 읽으셔가지고는 절대 못 풀어요. 그럼 이것도요 문학에 대한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만 있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한번 봐보세요. 가를 딱 보시면요. 잘 봐. 문학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 사람이 쓰는 내용은요. 문학의 범위잖아. 그러니까 문학의 범위는 시대마다 달라져 왔대. 하고 나서 빗금을 딱 그으면 여기잖아요. 한문학에서 문이라고 하던 것은 시와 함께 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실용적인 글도 적지 않게 포함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한문학에서 문 있잖아. 이 문이라는 것도 원래는 문학의 범위 안에 들어갔는데 망할. 이 문이 뭐라고요? 서양의 삼분법, 서정, 서사, 극장르에서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지 애매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이 시 쪽으로 일단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걸 딱 읽으면 뭐가 일단 잡혀야 되냐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문학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는데 한문학에서 문이라고 하던 것은 시와 함께, 그러니까 문과 시라는 거죠. 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실용적인 글도 적지 않게 포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문이라는 게 문학의 범위에서 하나라는 얘기죠. 되게 넓은 범위의 문이 문학의 범위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무슨 말이 딱 나왔냐. 시대가 변하면서 문이라는 개념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대.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했죠. 문이라는 걸 안 쓰고 우리가 지금 서양에서 사용하는 삼분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서정 장르, 소설, 서사 장르, 희곡이 뭐라고요? 극 장르라고 하는 서양의 문학으로 삼분법으로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감 확 잡히잖아. 그리고 그 희곡이 아닌 것 가운데 수필이라고 이름을 구태여 따로 붙이는 글만 문학세계의 준회원 정도에 인정하게 이르렀대. 그러면 여러분 이미 알거든. 여기를 딱 읽으면 여기는 문학의 범위가 넓은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문학의 범위가 좁혀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요게 뭐가 돼? 문학의 범위가 좁혀진 거지. 좁혀졌다면 이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은 나중에 나타난 새로운 관습이란 얘기지. 원래 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요게 가 뒤에 딱 붙으면 가 뒤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문학의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좁은 것에 대한 구체적 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예가 바로 나가 제일 첫 번째 예인데요.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다 끼워 놓고 나면 다도 당연히 뭐가 됩니까? 좁혀진 문학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근래 와서 사람이 하는 활동을 세분화하면 무엇이든 전문화할 때 문학 고유의 영역을 좁게 잡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문학의 범위가 좁게 된 예고 여기도 좁게 된 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좁았다란 말이 나오는 건 예가 나와야지 가 뒤에 붙어야지 이 뒤에선 다 뭐야? 좁은 거에 대한 예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시험장에 가서 풀 때는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은 우왕좌왕하다가 도대체 이거 어디에 넣어야 되지? 하는데 많은 분들이 봐보세요. 라를 보시면은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그러면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은 건 오늘날의 관점으로 과거의 문학을 재단하지 말래. 그래서 학생분들은요,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은 오늘날의 관점이란 말 때문에, 얘 앞에 바로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은 것은 나중에 나타난 새로운 관습이다 해서 다 뒤에 거라고 여러분 생각한 분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요? 이미 가나다를 읽으셨을 때 문학의 범위가 넓은 거는 가였던 거고 다부터는 좁은 거죠. 그러면 문학의 범위가 좁혀졌다는 얘기를 그 나 앞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앞에서 해야 되니까 가 뒤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의외로 많이 틀리셨을걸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가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눈 거라고? 문학의 범위가 원래 넓었다고.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문학의 범위를 좁혔다는 얘기죠. 그럼 좁혔다라는 이런 말을 하잖아. 나중에 나타난 새로운 관습이라고 했잖아요.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은 것.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면 뭐가 된다고? 여기서부터는 뭐라고요?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은 것에 대한 예가 나온 거라고. 그럼 예가 나오려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아시잖아. 중심 문장이 추상적이면 뒷받침 문장은 구체적이고 예시가 붙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구체적 예잖아요. 구체적 예니까 중심 문장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최소한 나 앞이고 여기에서는 가 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 뒤 이렇게 이제 푸시면 돼요. 여러분 이해된 거로 해요? 이해 가세요? 예. 답 그래서 1번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7번 있죠. 7번은 여러분 다음 한글 맞춤법 중에 규정에 맞는 문장으로 옳은 것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푼 거 봐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뭐야? 1번, 2번도 다 뭐야? 한글 맞춤법 문제잖아.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글 맞춤법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 어렵다고 느껴지신 분들은요. 뭐 하나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답은 4번인 거 왜 하냐면요. 얘는 두 군데서 배워요. 어디서 배우시냐면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 백분율 같은 경우는요. 한글 맞춤법으로 들어가면 11항에 가면 나와요. 그럼 11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렬과 률이 앞에 받침이 없거나 니은일 때는요. 두음 법칙으로 율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백분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백분이 니은으로 끝나면 이럴 땐 두음 법칙을 걸어서 여기에 뭘 써요? 율을 쓰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백분율은 시험에 어마하게 많이 내요. 그래서 답이 4번인 걸 아는데 여러분 백분율을 또 어디서 보셨어요? 그러면은 얘는 한글 맞춤법에 가면 11항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준발음법 29항이요. 표준발음법 29항에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합성어랑 파생어에서 이야 여요 유였을 때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것 중에 유 그러면 제가 항상 수업할 때 뭐 했어요? 식용 플러스 유, 식용유, 백분 플러스 유의 백분율 그때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아래 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밤 플러스 유세 밤유시인데 밤유스는 거의 낼 게 없댔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표준발음법 29항에서도 배우는 거고요. 한글 맞춤법 11항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4번이 정답으로 잡은 분들은요. 여기서 난도를 잡은 건 뭐냐면 1번이에요. 여러분 1번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1번은요. 이거는요. 국가지방직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잘하는 분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빼앗다 할 때 이거 여러분 쌍초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빼앗다가 단어예요, 여러분. 황당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빼앗다 할 때 여기를 쌍초 쓰면 안 돼요. 근데 빼앗다가 있으면 여기에 피동이 뭐냐면 빼앗기다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본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 준말이에요, 준말. 준말인데 얘를요 쓰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요렇게요. 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뺐다 쓸 때 여러분 여기다 쌍쇼 쓰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쇼 쓰는 거예요. 뺐다. 그러면 빼앗기다를 쓰면 뭐가 돼요? 뺏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출제한 거야. 그래서 뺏겼나 보다를 왜 낸 건지 알죠? 이거에다가 어떻게 쓰면 되죠? 뺏기 얻나 봐요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쓰면 여기를 뭐 해야 됩니까? 이 플러스 어니까 여로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쓸래요? 뺏겼나 이렇게 쓰잖아요. 진짜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시오 쓰는 거 출제한 거예요. 되게 재밌죠. 저 혼자 신났어요. 그 다음 여러분 중에 2번이 있잖아요. 2번도요. 백분율을 아니까 4번하고 나온 거지 나머지 선지가 기가 막히게 잘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군무원을 출제하신 분들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굉장히 공을 들여서 냈어요. 그래서 와, 이 정도로 좋아지고 있구나 문제가. 국가지방직도 이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여러 하루가 있고요. 하루 동안이 합성어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합성어였다면은 당연 하루가 명사니까 받침이 없죠. 동안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명사니까 여러분 쉬웠어요. 그럼 발음이 하루 동안이니까 이게 맞아 보이는데 이게 아직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쓸까요? 하루 띄어 쓰고 동안 쓰셔야 돼요. 황당해요.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루가 들어가서 쉬워 쓰는 건 여러분 알아요.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 할 때 하루 탈 때 당연히 보세요. 하루가 명사고 강아지가 나올 때 강아지로 발음하니까 쉬워 쓰잖아요. 요럴 땐 이게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루 동안 하다 보니까
단어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낸 건데 출제원께서 잘 뽑으세요. 이게 왜 난도 조절을 잘 하신 거냐면 1번도요. 아까 말했잖아요. 부딪히다 이거 희나 치나 어려운 거랬잖아요. 근데 내 로라 하다를 노라로 해서 그거 아니까 패스해서 넘어간 거라니까.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난도 조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외우신 게 있으면요. 정확한 거에다 동그라미, 쉽게 말하면 4번에서 백분율을 아시는 분은 4번하고 나온 거지 1번, 2번, 3번을 바꾸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4번에 대한 믿음이 약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1번, 2번 보다가 거기서 분명 함정에 딱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풀이 해설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내년 시험이니까 내년 국가직 지방직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알아요. 저 이렇게 여러분 기출문제 자세히 설명 안 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안 하는 거 아시잖아. 근데 제가 여기다 왜 공드리겠어요? 이거 말고는 여러분이 내년 시험 준비하실 때 여러 연습 삼아 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올릴 게 하나가 있죠. 그게 지방직 7급이겠죠. 10월 16일 날. 그 두 개는 제가 자세하게 올릴게요. 그거 말고는 연습용이 없어요. 내년 거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은요. 출제 굉장히 많이 됐던 거죠. 번번에다가는 이 쓰는데 얘는 한글맞춤법에서 20항 규정인데 얘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명사 첩어 뒤에는 이를 쓰는 거니까 번번이 할 때 얘를 이 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백분율에서 승부가 났으면 4번이고 이거를 내년 준비하시는 분은요 1번, 2번, 3번도 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8번은요 그나마 제일 쉬웠어요. 왜 쉬웠냐면은 접속어 문제잖아요. 접속어니까 여러분 여기만 좀 잘 읽으셨으면 됐었어요.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던 골턴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초기 진화론자로서 진화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 사람이래.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초기 진화론자가 골턴이라는 사람이고 진화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대요. 그럼 우리는 진화론이 인간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장에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나오잖아. 근데 그의 관념은 빅토리아 시대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글을 쓴 사람은 진화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의 관념은 빅토리아 시대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해가지고 이거 문맥으로 보면 여기가 접속어가 부정접속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그의 주장이 그런데 그의 주장이 오늘날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대. 그래서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고 그의 주장이 오늘날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대. 그러면 이 앞뒤 연결하면 시대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의 관념은 빅토리아 시대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의 주장이 오늘날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으로 넣으면 접속어가 여기가 그러나 여기는 또는 그래서 또는 따라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 다음이 재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연 선택 이론이 인간을 설명하는 지배적 학설이 될 것이라는 그의 직관은 옳은 거야. 그러니까 옳은 것도 있고 여기에서 보면 설득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시면은 정확하게 그러나 따라서로 넣어서 정답 3번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는요. 군문은요. 외래어랑 로마자가 나오니까 외래어 로마자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는요. 여러분께서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게 얘도요. 정말 잘 낸 거야. 왜 잘 냈냐면요. 일단은 외래어를요. 여러분 여기는 2개, 3개, 2개, 2개를 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저 리모컨도 왜 어렵댔죠? 이게 콘이냐. 제가 항상 말했어요. 콘으로 쓰는 거와 컨으로 쓰는 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콘으로 쓰는 것 중에 앞에서 4개가 제일 중요한 거 불러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콘서트. 그 다음에 콘테스트. 절대 잊지 마요. 그 다음에 여기 2개. 콘셉트. 그 다음에 콘텐츠예요. 이렇게 외웠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외우셨냐면 에어컨, 리모컨, 컨트롤, 가장 어려운 건 컨테이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때
컨 들어가는 거 뒤에 2개, 앞에 들어가는 거 2개인데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는지 알죠? 항상 이렇게 외웠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음절에 콘 쓰는 거 4개 불러요. 콘서트, 콘테스트, 다시 콘텐츠, 콘셉트 이렇게 외우셨고 얘는 스토리를 잡았죠. 우리가 에어컨을 수출을 잘하니까 에어컨이 있으면 리모컨으로 컨트롤 해보고 문제가 없을 때 컨테이너 박스에 싣고 수출한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 하면 리모컨, 다시 컨트롤, 컨테이너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벌써 틀린 건 뭐냐 그러면 리모컨, 그 다음에 여러분 버튼이 아니라 버튼인 거 다 알아요. 버튼이지 누가 버튼을 써요. 그래서 버튼 예요. 그럼 2개 다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벤젠이랑 시너랑 알코올인데 저 알코올이 제일 어려웠던 거죠.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 그럼 여러분 중에 여기요. 코드는 문제가 없는데 얘요. 콘셉트요. 컨셉트가 아니라 콘셉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쟤는요 발음할 때 우리는 서비스, 센터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된소리로 서비스, 센터를 센터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루프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선루프 쓰면 되는데 선루프 쓰니까 선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루프로 바꾸시면 되고 얘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스폰지가 아니라 스펀지예요. 스펀지 해가지고 스펀지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코올 들어가는 정답은 2번인데 알코올처럼요 3음절이 나왔을 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그러면 5개를 세트로 잡았죠. 어떻게 외우셨어요? 악기 중에 색소폰, 다시 플루트요. 플루트. 그 다음에 여러분 알코올, 다시 앙코르, 그 다음에 앙케트 이거요. 3음절로 쓰는 것 중에 얘네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우세요 그러면은 바에 가가지고 색소폰 연주에 플루트 연주를 듣는 거예요. 플루트인데요. 여기가 풀인데 플루트요. 아니다. 플루트 연주를 듣고 알코올 있죠. 알코올을 섭취하면서 앙코르를 외치다가 그쪽에서 앙케트 써주시면 앙코르 학계에서 이렇게 세트로 외운 건데 여기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알코올. 이걸 사람들이 뭐야? 알코올에서 이음절로 쓴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자, 10번은 얘는요. 상충곡인데 상충곡은요. 이거는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왜 어마어마하게 나냐면 일단 얘가 문항이 지금 2문항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 2문항인데 여러분 중에 저는요 이거 이렇게 할래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이거를 여러분 강의를요 나중에 상충곡을요 그냥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는데 지금은 제가 간략하게 얘기할게. 이런 글이 딱 나오면요 학생분들 중에요 얘가 왜 학생들한테는 충격이냐면 상충곡을 자기가 배웠어요. 배웠으면 문제 2문항 빠른 속도로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몰라 그러면 이거를 왜 어렵게 느끼냐면 도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홍진에 묻힌 분의 인해생에 어떠한가, 옛사람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의 남자 몸이 날만이 하건만은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말할 것인가,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주구리에 풍월주인 되으셔라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를 공부한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항상 얘기하냐면 이 상충곡의 모든 포인트는 딴 거 다 잊으라 그랬잖아. 뭐라 그랬어요?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했는데 그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시고 있는 게 현재 삶이고 제가 살고 있는 게 현재 삶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현재 삶 중에서 가난하고 소박한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노래한 거라니까. 그럼 대전제가 상충곡을 쓴 이 정국인이란 양반은요. 지금 자기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그 가난한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부교공명을 꿈꾸는 우리들 있죠. 우리들에게 말을 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야? 홍진이 속세니까 속세에 묻혀있는 사람들아 우리를 부른 거예요. 옛사람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연 속에서 사는 내 삶이 옛사람의 풍류에 따를 만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생애가 생활인 거 알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쫙 수업하면은 뭐가 기억이 나셔야 되냐면 여기는요 여기까지 살림에 묻혀서 왜 지락을 모른단 말인가 이 네 줄이 속세를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우리의 소풍을 주인 되어셔라 할 때 요 두 줄이 뭐라 그랬어요?
풍월이 자연이니까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자신은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7줄, 여기는 6줄까지의 내용이 뭐야 그러면 일단은 속세를 부정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단다?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제목이 상충곡이니까 봄의 모습을 여러분 당연히 묘사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바로 나오는 게 이 2줄이 요 3줄 있죠. 요 3줄이 봄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학생분들 중에 이게 주관적인데 이걸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나 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봄을 감상하는 노래를 쓰는데 뭔 얼어 죽을 거기다 객관적인 시를 써요?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봄의 모습을 3줄로 간략하게 쓴 거죠.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그 다음에 녹양방초 알죠? 여러분 그 짙푸른 버드나무는 가는 빛 속에서도 푸르다 이거지. 녹양방초. 그리고 나서 이게 예찬인 거 알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칼로 재단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그럼 여기 있는 3줄이 뭐야? 봄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한 거고 이게 예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지?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화 신공이 조물주를 했잖아. 조물주의 신비로운 능력이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한 거죠.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말로 해보세요 하면 자기는 속세를 부정했다. 2번째 자연에 묻혀 산다. 그 다음에 봄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관적으로 묘사를 하고 예찬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벌써 알아요. 이 양반이 어디에 있어요?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랬잖아요. 배산 임수니까 여기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 수간목이라는 게 뭐랬어요? 몇 칸 안 되는 띠집이잖아. 초가 3간이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벽계수 푸른 시냇물이고, 그러면 여기가 소나무랑 대나무가 울창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라 했어요? 초가 3간 이게 수간목을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소나무랑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 되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현재 이 양반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는 수간목이 있잖아. 그러다가 이 양반이 공간 이동하는 거 다 알거든. 정자에 또 가기도 하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공간 이동이 정답이었거든요. 되게 평이했던 건데.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는 수풀에 우는 새는 충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곁에도 날 때 수풀에 우는 새는요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왜요? 이 수풀에 우는 새 그러면 새가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슬퍼야 되는데 현재 자기가 봄을 맞이했으니까 왜 슬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소리마다 교태로다 해서 자기가 즐거우니까 새들이 아행을 떤다라고 표현한 거지. 그러면 봄을 맞이한 즐거움이 새의 감정이입된 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화일체가 제일 중요하죠.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됐으니 즐거움이 다르겠는가. 서리법 썼으니까 이 흥이야 다를 소냐 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 봄을 맞이한 전국인 시적 화자도 흥겹고 즐겁고 자연의 모습도 즐겁다는 거지. 그걸 해서 물화일체언이 흥이야 다를 소냐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돼요? 이 아름다운 봄을 감상해야 되잖아. 감상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사리 시비에 걸어도 보고, 시비가 뭐야? 사리문 앞에 가서 걸어도 보고 정자에 가서 앉아도 보니까 벌써 계속 공간 이동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소여음영이라는 건 나지막하게 이제 10달을 읊는 거랬잖아. 소여음영하야 산일이 적적해 자연 속의 일이 한가하니 한중진미 알리없이 호재로다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랬죠. 한중진미가 뭐야? 한가로운 가운데 참된 맛을 알 사람이 없이 혼자로다.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 그랬어요? 속세를 부정했잖아요. 홍진에 묻힌 분내 때문에 속세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 자연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혼자서 즐기는 거지 여러 명이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꾸나 해서 이웃을 부르고 산수구경 가자라고 청유형으로 말했는데 막상 뒤에 가면 뭐가 돼요? 거기 가서도 여러분 이웃들과 같이 봄을 즐기지 않고 혼자서 뭐합니까? 산에서 술 마시고 물알치를 체험하잖아. 그거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물항서 2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게 여러분이 이번에 국가직 보셨을 때 충격받았던 게 동동의 2월, 3월, 4월에 현대어 번역을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틀리면 5점이 날아가고 그 5점에 한자까지 날아가면 이거는 여러분 1년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런 걸 다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언제 이거 보실지 모르지만 이거를요 자세하게 강의한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걸 만약에 알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구질구질 다 해설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문제 보고 답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설까지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긴 거를요 누가 듣겠어요? 지금까지 듣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대단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이 문제가 홍진에 묻힌 분내를 묻고 대답한다 할 때 황당한 게 뭐냐? 이거는요
홍진에 묻힌 분내라고 해서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하고 부르기만 했지 저랑 대화한 게 우리 속세에 있는 사람과 대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라는 얘기는 문답법이거든. 묻고 대답하는데 문답법이 흔하지 않아요. 고전은. 그러니까 묻는 건 맞았는데 속세에 있는 우리들이 뭐야? 대답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그리고 정답은 2번이 딱 나와야 되죠. 아까 공간 이동이 바로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분들 중에 3번 하신 분이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이웃을 아까 부르긴 불렀는데 이웃한테 산수경 가졌구나 한 거지 그게 어떻게 봄의 아름다움을 객관화해요. 아까 저 썼던 뭐야? 엊그제 새봄이 지나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동화에 향하는 석양 속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가는 빛 속에 푸르다. 이거 다 주관적인 거죠. 어떻게 이게 객관적입니까? 그리고 문학은요 객관적인 걸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성에서 바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서사, 본사, 결사로 여기가 구성되어 있는 건 맞는데 여음을 삽입했다는 거, 여음이라는 건 고려 가요에서 가능한 거죠. 고려 가요에서 여음 뭔지 아시죠? 가시리 꽃 나난 할 때 나난 같은 거 있지. 이런 걸 여음구라 그래요. 아무 의미 없는 거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고려 가요에서 가능한 거고 여기 어디에도 뭐가 없다? 여음이 없는데 뭘.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에요. 문제 깔끔하게 낸 건데. 그리고 여러분이 좀 전에 수풀에 우는 새는 충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르다를 아시는 분은요 물화일체 문제니까 정답이 2번이 딱 나오죠. 왜요? 산수 자연 속의 모든 존재와 합이라는 물화일체가 되는 흥겨운 마음이니까 답 2번이 딱 나오죠. 이게 무슨 방해물에 대한 불만 혼자서 누리는 것은 맞아요. 근데 안타까움이 어디 있어요? 자부심이 거꾸로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산수 자연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하는 뭐야? 후회한탄이 어디 있어요? 물화일체의 경지를 노래했는데.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저는 말로 이렇게 계속하는 거지 이게 정리가 잘 돼 있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말씀 안 드려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고 체계로 계속 이렇게 따라왔다면 어렵진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12번 있죠. 12번은요, 이거는요, 장난하게 잘 낸 문제예요. 왜 이게 장난하게 잘 낸 문제냐면, 저는요, 이번에 군무원 출제한 사람이 좀 궁금해. 왜 궁금하냐면요, 지금 현재 그 나오는 문제 중에 뭐 국가직 지방직도 출제원께서 문제를 좀 잘 만드시죠. 근데 이제 2년 정도는 좀 평이하게 내셔서 그렇지 문제 중에서 진짜 잘 냈어 그러면 거의 국회직 8급이라던가 또는 이제 경찰직 그쪽이 문제를 잘 만들어요. 기상직도. 그런데 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건 저는 이 문제예요. 왜 이 문제가 대단히 잘 낸 거냐면 이 기울이다 때문에 그래요. 이 기울이다를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 나중에 기울이다를 사전을 찾으세요. 사전을 찾으면 기울이다가 기울다에 사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기울이다 자체가 하나의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게 기가 막히게 냈다는 게 뭐냐면 음양의 귀를 기울였다 할 때 일부러 얘는 기울다의 피동사가 아니고 사동사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이 기울다의 사동사에 기울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에 쓰는 거지.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귀를 기울이게 한 거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울다의 사동사는 기울다의 이를 쓴 거는 이런 거지. 뭐냐면 어떤 얘기가 좋냐면 관심을 기울이다 그러면 아니야 그것도 안 돼. 관심을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는 건 한 곳을 어떤 신경을 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울다의 사동사가 아닌 기울이다가 하나의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기울다의 피동사로 써서 오답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기울다의 사동사가 아니라 기울이다가 한 곳에 어떤 신경을 쓰다에 기울이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거야. 이걸 찾아서 냈다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기울다의 사동사로 바꿔도 이게는 틀린 거예요. 기울이다의 사동사가 아니라 기울이다라는 하나의 단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대박 중요한 거라니까. 이거를 찾아낸 게 대박이야. 그러니까 저는 기울이다의 사동사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얘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 제가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기울이다의 사동사의 예시문 불러드릴게요. 기울이다의 사동사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다. 이거 정도가 가능해. 그러니까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다란 얘기는 기울다라고 하는 여러분 동사에
이는 사동 전미사지. 왜 상체를 기울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귀를 기울이다는 얘기는 국립국어 뜻풀이 두 번째에 있어. 뭐가 나오냐면 정성이나 노력 따위를 한 곳으로 모으다의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기울다의 피동도 안 되고 기울다의 사동사도 안 되고 기울다라는 하나의 단어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낸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매어를 쓸 때는요, 어플러스에 매다를 쓴 거고, 종로지기 할 때 지기가, 여러분 산지기, 문지기 할 때 지기가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엄지손가락을요, 무지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의외로 많이 틀리실 수 있었는데, 저는 학생들 대다수가 1번 문제를 풀었을 때 기울이다는 2번의 뜻이 아니라 기울다의 피동이 아니라 사동사로 알고 문제 풀어도 맞긴 맞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기울다의 사동사로 생각해가지고 1번 답하고 나오셨을 텐데 정확한 거는 기울다의 사동사가 아니라 기울이다의 두 번째 뜻이 있죠. 한 곳에 뭐 어떤 신경 따위를 모으다의 두 번째 뜻으로 쓴 거다. 이렇게 이제 낸 거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저는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알고 출제하신 거예요. 학생분들이 거꾸로 빠른 시간으로 풀다가 이거는 피동이 아니라 사동일 거야 라고 해서 그냥 풀었겠지. 근데 아무튼 뭐 맞췄으니까 상관없죠. 그 다음에 13번은요. 이거는 여러분 로마자 표기법 중에 좀 평이하게 낸 건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순대를요. 여러분 이거는 대문자로 쓰는 게 아니라 음식은요 대문자 써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지금 그냥 원래가 소문자가 맞아요. 그러면 순하면 뭐야? SUN이고 대하면 DA인데 얘를 DAI로 써서 틀린 건데 이거 왜 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대그룹 할 때 현대가 로마자 표기법에 안 맞게 쓴 거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현대를 원래 로마자에 맞게 쓰면 현하면 HYEON 대하면 DAE를 써야 되는데 현대를 여러분 여러 회사명과 인명과 단체명은 그 전에 쓴 대로 쓰게 만든 거죠. 왜요?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현대나 삼성이 외래어를 로마자를 써서 이미 전 세계에 여러 브랜드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1984년 이전에 이미 로마자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냈던 이유가 현대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현대는 HYUN DAI를 쓰거든. 그러니까 현대할 때 얘를 떠올려서 순대도요 DAI 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출제원이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순대는 이렇게 고쳐야 되죠. 그럼 여러 광의문은요 왜 기억나시는 줄 알죠? 희는 이로 소리 난다 하더라도 무조건 UI로 써야 되니까 광 그러면 GWANG를 쓰고요. 희는 HUI, 문은 MUN인데 여기서 HUI인데 저기 보세요. 여러 HI가 되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여러 왕심리는요 너무 많이 해서 알아요. 이거 틀린 분 한 분도 없을걸요? 이러면 발음을 해보세요. 왕심리가 되니까 예로 쓰는 거죠. 왕하면 WANG가 되고 심은 SIM이 되고 니는 NI가 되니까 왕심리는요 완벽하게 틀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능은 여러분 너무 평이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능 그러면 얘가 여러 식구항 발음으로 정능이 되니까 얘는 의문 변동형으로 써야 되죠. 정하면 J 쓰고요. J 뭐가 돼요? JEONG 정이요. 그러면 봐보세요. JEONG 쓰고 능하면 NEUNG가 되니까 정 그러면 확인하시는 거죠. JEONG 능하면 NEUNG니까 NEUNG 맞으니까 정능이 정답이죠. 답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4번은요. 문장 보호를 낸 게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문장 보호는 나올 수도 있는 건데 학생들이 안 나오니까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2번인 걸 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소가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게 중가로고요. 이게 대가로인데 중가로 규정 중에 가장 흔한 게 얘 2번이에요. 모두가 건물로 건물까지 달려갔다 할 때 얘네들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중가로 규정이거든요. 열거한 항목 중에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장치가 중가로예요. 그래서 보시자마자 대가로가 아니라 중가로라고 딱 하시면 정답이 2번이 딱 나온 거죠. 자, 14번까지 이제 이렇게. 그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강의에서 붙여드릴게요.